네,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1월 10일 일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하고 전쟁 이래 가장 커다란 이 드론 공격을 서로 이렇게 또 주고받았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에다가 드론 공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84대 드론을 이렇게 또 보냈다고 하고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러시아에서는 뭐 거의 다 요격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드론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떨어지게 되면서 집이 한 4채 정도가 이렇게 또 화재 피해를 이렇게 또 입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 5명 정도가 부상을 입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도 이 러시아에서 이렇게 또 보낸 그 드론들로부터 이렇게 또 피해를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하는데, 러시아에서는 145대 정도의 드론을 이렇게 또 보내가지고 우크라이나 곳곳에 이렇게 또 피해를 입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도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드론들을 다 요격을 이렇게 또 시켰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도 역시 뭐 건물 곳곳에 이렇게 또 화재 피해가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 2명 정도가 부상을 이렇게 또 당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전쟁 이래 가장 커다란 이 드론 공격을 서로 이렇게 또 주고받았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군사력이 비슷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은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서방 세계, 이 유럽에서도 굉장히 지금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으로서는 군사력이 비슷하기는 비슷하지만 그런데 이제 조만간 딸리지 않을까 우크라이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 대통령 당선인이 트럼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돈 쓰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만약에 나한테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미국한테 조금이라도 이제 해가 된다고 하면은 그냥 돈을 안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조만간 트럼프가 권력을 이양을 받은 1월 20일 이후에는 미국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이제 안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미국이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허수아비 뿐이거든요. 이 미국의 무기가 어마무시하게 잘 효과적으로 이 러시아를 이렇게 또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이제 미국이 지원을 끊는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는 뭐 전쟁을 이제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 다 먹고, 그리고 이렇게 땅을 먹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이제 눈독을 들일 거란 말이에요. 아마 러시아는 계속해가지고 세력을 확장을 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뭐 전쟁을 이렇게 또 함부로 해가지고 우리한테는 득이 될 게 없다라고 이 트럼프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러시아를 이렇게 또 누르는 것도 굉장히 큰 이득이 되는 것인데,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쟁이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뭐 당연히 나쁜 것이기는 나쁜 것이지만, 이 미국에 있는 수많은 이 무기 파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뭐 주식이 뭐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데 이 전쟁이 이렇게 또 끝나고, 그리고 이 미국이 정의롭게 이렇게 뭐 우크라이나 같은 거에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 푸틴 있지 않습니까? 푸틴이 트럼프를 밀어주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는 이 전쟁에 I don't give a shit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크라이나가 지던 말던 나는 돈을 안 쓰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는 내 것이다라고 푸틴은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이렇게 또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는 이 우크라이나한테 계속해가지고 더 많은 뭐 지원을 이렇게 또 해주려고 이제 마지막까지 지원을 이렇게 또 해주려고 그런 움직임이 또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도 이렇게 또 보이고 있거든요. 어쨌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됨으로 해가지고 미국도 굉장히 많이 바뀔 뿐더러 미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이렇게 또 끼치지 않습니까? 전 세계 곳곳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이렇게 또 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 말고 이제 다른 나라들은 좀 나쁜 영향을 좀 많이 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경제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만 좀 가장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지는 못해요. 느끼고 있지는 못하는데 그런데 뭐 유럽 같은 곳이나 뭐 다른 나라들을 본다고 특히 유럽 같은 곳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굉장히 상황이 나쁘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됨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미국이 이 자국주의로 이렇게 또 돌아서게 되면서 아마 이 유럽은 더욱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럽에서는 우리끼리라도 좀 이제 잘 살자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미국이랑 지금 이렇게 또 좀 갈라서고 우리끼리 좀 잘하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미국은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됨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뭐 괜찮을 거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워낙 이제 튼튼한 나라이다 보니까 하지만 뭐 유럽 같은 곳이나 뭐 아시아 일본, 뭐 한국, 뭐 대만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아도 굉장히 힘들 것 같고 이 미국 말고 다른 나라들은 계속해가지고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전쟁들도 지금 이렇게 다른 나라들한테 미국의 적국이 좀 더 이제 승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조금 안타깝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카멀라 해리스 이 캠페인 측이 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 측에서는 아직도 충격 속에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최대 격전지였던 펜실베니아 있지 않습니까? 이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엘렉토럴 보시 이 스윙 스테이트에서 이제 가장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펜실베니아에 좀 많은 공을 들였는데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 여론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뭐 트럼프나 뭐 카멀라 해리스나 뭐 비슷비슷하고 뭐 카멀라 해리스가 오히려 조금씩 이렇게 또 우위에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왔었는데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까보고 나니까 트럼프의 완승이었죠. 트럼프가 이렇게 또 이기다 보니까 지금 이 민주당 내에서는 뭐 여론조사 하는 것들이나 뭐 설문조사 하는 것들이나 뭐 모든 것들에 대해 가지고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펜실베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뭐 여론조사를 이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본 결과 뭐 트럼프나 이 트럼프 캠페인 측에는 좀 미친 것 같다. 좀 너무나 라디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카멀라 해리스 캠페인 측에다가는 이 카멀라 해리스는 너무나 설교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런 의견을 보여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 유권자들이랑 이 거리가 있었었다. 이 민주당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민주당을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 우리들은 뭐 엘리트고 우리가 이 미국을 이끌어 나가야지 똑똑하게 잘 이끌어 나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항상 민주당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트럼프 측을 본다고 하면 이 공화당 측을 본다고 하면은 좀 사람들과 굉장히 친근하게 이렇게 또 다가갔거든요. 우리는 뭐 엘리트 뭐 그런 거 없고 그 엘리트들이 우리 세상을 지배를 하면서 음모론 같은 거 계속 이렇게 또 많이 퍼뜨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 그 눈높이에서 이 공화당을 이렇게 또 이끌어 가다 보니까 이렇게 또 성공을 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우리가 엘리트라는 것을 그 옷을 벗어 던지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또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 너무나 엘리트들로만 이렇게 또 뽑는 것이 아니라 좀 이제 시민 친화적인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또 뽑아가지고 이 정부를 이렇게 또 꾸려 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의 인기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 공화당의 인기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 공화당의 인기, 이 트럼프의 인기를 넘어설 수 있도록 민주당이 이제 다음 대선까지, 다음 대선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음 선거 같은 거 이렇게 또 있을 때까지 커다란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이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전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략들을 대규모로 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민주당을 본다고 하면은 민심을 잘 읽지 못한 게 가장 큰 요인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이 이렇게 또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 뭐 겉으로는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너무나 힘들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인플레이션이 가장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뭐 임금이 오르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또 불만을 이렇게 또 토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좀 민심을, 사람들의 마음을,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진짜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드디어 개표가 다 끝났다고 합니다. 다 끝나게 되면서 이 아리조나 있지 않습니까? 이 아리조나도 이 경합주였잖아요. 그러면서 이 저번 대선에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20년도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이렇게 또 뽑아주게 되면서 이 민주당한테 이렇게 또 표를 줬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이 아리조나가 이렇게 또 플립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나왔나 봐요. 이 아리조나도 이 공화당을 이렇게 또 뽑아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개표가 다 끝나면서 이제 모두 다 이렇게 또 표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표가 이렇게 또 다 나왔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스윙 스테이트들이다. 바로 이 경합주들이다라고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7개 주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러스트 벨트나 뭐 썬벨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전부 다 트럼프가 다 표를 가지고 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경합주들에서 단 한 곳도 카말라 해리스가 가지고 간 곳은 없었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야, 좀 많이 충격이네요. 아시다시피 뉴스에서 계속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뭐 설문조사 같은 것들이나 뭐 여론조사 같은 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항상 나왔잖아요. 뭐 카멜라 해리스나 뭐 트럼프나 이 너무나 비슷하다. 표가 너무나 비슷해가지고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누가 이길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카멜라 해리스가 뭐 1% 정도 이렇게 또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까놓고 보니까 그거 아니었다. 트럼프가 완승이었다. 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진짜 트럼프 대단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올해는 완벽하게 졌습니다. 완벽하게 트럼프가 이겼고, 선거 인단수도 이겼고, 그리고 이 투표수, 실제 투표수도 이 트럼프가 완벽하게 이겼다고 하네요. 저번 2016년도 힐러리 클린턴이랑 이 대선을 이렇게 또 했었을 때에는, 그때는 직접 투표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그 투표 수로는 이 힐러리 클린턴이 이렇게 또 이겼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 엘렉토럴 봇 그 수로는 트럼프가 이겨가지고 그 선거는 조금 이제 뭐 잘못됐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올해 2024년도 이 대선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완벽하게 이겼다라는 그런 소리죠. 선거 인단수도 다 가지고 가고, 그리고 투표 수로도 훨씬 더 이 카멜라 해리스보다 더 많았었다. 과반수 이상이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뭐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상원의원, 하원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것들도 이제 다 공화당이 지금 거의 다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상원의원은 뭐 분명히 이 공화당이 지금 가지고 갔고요. 그리고 하원의원도 거의 다 끝났다고 하는데, 이 하원의원들도 이제 공화당이 다수석이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완벽히 트럼프 이 공화당이 완벽하게 이 미국의 힘을 다 가지고 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의 힘이 막강하다고 한다고 합니다. 막강하다고 해요. 트럼프는 대통령이면서 뭐 상원의원, 하원의원도 전부 다 공화당이기 때문에
이마만큼의 막강한 파워를 가진 그런 대통령은 뭐 거의 없었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부터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그러니까 2025년도부터 이렇게 또 앞으로 4년 동안은 트럼프의 파워가 진짜 막강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단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카타르 있지 않습니까? 이 카타르에서는 여기에서는 이 이스라엘하고 뭐 하마스 무장 조직이나 헤즈볼라나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좀 중재자 역할을 이렇게 또 했었거든요. 중재자 역할을 이렇게 또 해왔었는데 그런데 10일까지 제대로 이 협상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중재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10일이 오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협상은 없죠. 이 이스라엘은 계속해가지고 하마스 무장 조직이면 이 헤즈볼라한테 계속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해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타르에서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중재자 역할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한 발 물러섰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카타르에서는 이제 앞으로 좀 이스라엘이나 뭐 하마스 뭐 헤즈볼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좀 이제 진전성 있는 그런 이제 협상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다시 뭐 사무소 같은 거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이제 협상하는 거 우리가 다시 중재자 역할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뭐 이스라엘이나 뭐 하마스 뭐 헤즈볼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전혀 멈출 생각이 없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서로 뭐 자신들의 입장을 계속 이렇게 또 고수를 이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 전쟁이 멈출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어제 뭐 가자지구 레바논 뭐 헤즈볼라 있는 곳 그 국경으로 해가지고 공습을 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때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레바논 이제 북부 지역에다가 어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또 공습을 때렸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냥 아무런 경보 없이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하는 바람에 민간인들 어린이들을 이렇게 또 포함을 해가지고 23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가자 북부 지역에다가도 이 이스라엘이 뭐 난민촌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또 공습을 이렇게 또 때리는 바람에 어린이들을 이렇게 또 포함을 한 민간인들 17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거 밖에도 이 시리아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 이 다마스커스에다가도 공습을 이렇게 또 때려가지고 거기에서 또 이제 3명 정도가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가자지구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전쟁이 계속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 가자지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좀 기아에 이렇게 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 가자지구에다가 이스라엘이 좀 더 많은 지원 좀 해줘라 민간인들을 위해 가지고 라고 이렇게 또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뭐 테러리스트들 간의 이런 전쟁은 아마도 좀 계속 길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어떠한 스탠스를 이렇게 또 취할지가 또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또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이스라엘 전쟁도 양상이 조금 이렇게 또 뒤바뀔 것 같은데. 아마도 뭐 미국은 뭐 돈을 뭐 가장 안 쓰려고 이 트럼프는 이제 돈을 가장 안 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손해 보는 거는 뭐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전쟁도 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조금 또 수그러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한 이 워렌 버핏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 계속 이 워렌 버핏에 대한 뉴스가 지금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워렌 버핏을 본다고 하면은 현금 보유액이 역대 사상 최고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 현금 보유액은 325 빌리언 달러이다. 3,250억 달러이다. 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 올해 들어서만 이 애플 주식을 굉장히 많이 팔았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이 애플 주식은 3억 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한 뭐 69 빌리언, 뭐 70 빌리언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애플을 본다고 하면은 애플은 최근 분기에
뭐 매출이 뭐 6% 정도 이렇게 또 성장을 했기는 했지만, 그런데 뭐 다른 뭐 테크 기업들이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그 수치는 뭐 별로 뭐 그렇게 좋은 성과는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구글이랑 같이 뭐 독점 그런 법안에 대해 가지고 지금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뭐 패소를 하거나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애플은 굉장히 많은 돈을 잃을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뭐 이런저런 이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애플은 이제 앞으로 조금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밖에도 뭐 아시다시피 워렌 버핏을 본다고 하면은 이 주가 수익 비율 있지 않습니까? 이 펄을 또 굉장히 잘 보는데 이 펄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애플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 주식이 너무나 비싸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펀더멘탈을 이렇게 또 베이스로 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워렌 버핏은 애플 주식을 이렇게 또 팔고 있는 것 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뭐 그거밖에도 지금 뭐 주식들을 이렇게 또 팔기만 하고 있지 사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주식 시장이 좀 너무나 과열이 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반영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워렌 버핏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이니까. 그러니까 재작년 정도인가 한 2년 전쯤에도 2023년도 초쯤에도 2022년도 말쯤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막 끝나가면서 그때도 워렌 버핏이 굉장히 많이 주식을 팔았다고 막 나왔거든요. 그리고 현금을 뭐 최대치로 이렇게 또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아마도 조만간 주식 시장이 붕괴가 올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뭐 주줍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주식 많이 팔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주식 시장이 좀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갔었었죠. 근데 저도 이렇게 또 팔았었는데, 그런데 이 주식 시장이 살짝만 내려가고 그때부터 계속 오르지 않았습니까? 침체기는 오지는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워렌 버핏의 뭐 감 떨어진 거 아니냐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었어요. TSMC도 막 그때 막 다 팔아버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워렌 버핏이 판 다음부터 TSMC는 2배 이상이 이렇게 또 올랐다고 합니다. 이 AI 붐과 이렇게 또 더불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올랐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워렌 버핏 요번에는 잘 맞을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런 뉴스가 또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대통령이 선거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트럼프가 이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뽑히지 않았습니까? 이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뽑히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여성들이 한국 여성들이 하고 있는 페미니스트가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 운동이 있다고 합니다. 뽀비라고 해가지고 뭐 비혼, 비자녀, 뭐 비섹스, 뭐 비연애, 뭐 그런 거 해가지고 굉장히 좀 페미니스트 그런 운동을 한국에서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운동을 지금 이 미국 여성들이 하려고 하고 있다. 트럼프 때문에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 트럼프가 좀 이 여성들을 좀 무시 좀 하고 여성들을 좀 이제 억압을 하려고 하고 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성들, 이 미국에 있는 이 여성들은 트럼프가 집권을 하고 있는 이 4년 동안은 이 한국이 하고 있는 그 페미니스트 운동, 뽀비, 그 뽀비를 우리도 하겠다. 라고 이 미국에 있는 수많은 여성들이 틱톡에서 지금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퍼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도 하겠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미국에 있는 수많은 여성들이 우선 비혼, 결혼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비연애, 연애를 하지 않을 거라고 하고, 비섹스, 섹스를 이렇게 또 하지 않을 거라고 하고, 그리고 뭐 데이트도 하지 않을 거라고 하고, 어쨌든 뭐 여성들은 이제 남성들이랑 이렇게 또 뭐 만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뽀비 운동이 지금 미국 여성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이렇게 또 퍼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 때문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를 보면은 남성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또 움직이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뭐 성추행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포르노스타랑 이것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뭐 불법적으로 뭐 돈도 이렇게 또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여성들을 향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국에 있는 남성들이 트럼프를 이렇게 또 찍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용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이 젊은 여성들로부터 지금 이 운동이 계속 이렇게 또 시작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남성들한테 기대지 않겠다, 이 남성도 필요 없다 라고 하면서 여자들끼리 잘 살자라고 하는 그런 페미니스트 운동, 한국에서 시작이 된 그 뽀비 운동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뽀비라고 해가지고 한글이잖아요. 뭐 비결혼, 비출산 뭐 그런 거. 뽀비 운동을 미국 여성들이 한국 여성을 이렇게 따라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지금 뭐 한국 문화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이렇게 더 퍼진다고 하더라도, 요런 것까지 퍼지는 거는 별로 안 좋은 영향을 이렇게 심어주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뭐 요런 페미니스트 집단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 또 이제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요런 것들은 좀, 아니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뭐 한국 문화는 안 퍼줘도 되는데, 별로 좋지 않은 문화가 미국에 이렇게 또 퍼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대선 캠페인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 소셜 세큐리티에 대해 가지고 그 세금들 있지 않습니까? 이 연금들을 이렇게 또 받는 사람들의 그 세금들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러면서 과연 트럼프가 이렇게 또 하려고 했었던 그 공약을, 이 소셜 세큐리티 받는 사람들의 세금을 이렇게 또 없애버리는 거 과연 가능할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것들은 아마도 실현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로서도 지금 이 소셜 세큐리티의 재정 상황이 굉장히 나쁘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10년 안에 뭐 이 소셜 세큐리티는 이제 망해버릴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세금까지 없애버린다고 하면은 이 소셜 세큐리티 이렇게 또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도 더 빨리 끊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소셜 세큐리티 그 재정 악화가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절대로 그거는 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도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게 뭐 트럼프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마음대로, 트럼프 마음대로 입맛대로 이렇게 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도 계속해가지고 뭐 반발이 굉장히 심할 테고, 그러다 보니까 실현 가능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또 공약을 걸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좀 인기만 얻으려고 이렇게 내뱉었던 것들이 이제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외치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또 인기만 이렇게 또 받아 먹으려고 이렇게 또 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중국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경제가 또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정부에서는 스티뮬러스라고 해가지고 이 경기 부양책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펼쳤거든요.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국의 이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있지 않습니까?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이 인플레이션은 단 0.3%밖에 되지 않았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었던 0.4%보다 더 낮은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뭐 디플레이션이 된다네 만다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 중국의 경제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나쁘다고 하는데, 인플레이션보다 더 나쁜 게 바로 이 디플레이션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중국은 이 정부 차원에서 어마무시하게 이 경기 부양책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해요. 뭐 금리도 뭐 계속 이렇게 또 내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그런 정책들도 이제 다시 이렇게 또 풀어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고, 왜냐하면은 지금 이 중국의 경제가 진짜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계속해가지고 경기 부양책 하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뭐 절대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단 0.3%만 이렇게 또 오르다 보니까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중국 큰일 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생산자 물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도매지수 뭐 그런 거, 이 생산자 물가 지수도 이거는 뭐 오히려 더 많이 내려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생산자 물가는 2.9%가 이렇게 또 하락을 하게 되면서 11개월 만에 가장 많은 하락폭을 이렇게 또 보여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먼저 내려간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중국 정부에서 억지로 이 물가를 이렇게 또 끌어올리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도대체 되지가 않는다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그 주범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식료품 물가라고 한다고 합니다. 식료품 물가들이 사람들이 사서 먹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그게 지금 엄청나게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중국의 경제가 나쁘니까. 그래서 식품 가격 하락이 이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내리는 이 주범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떤 간에 지금 이 전문가들은 이 중국의 뭐 소비가 다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시간은 어쩌면은 100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잃어버린 30년을 넘어 100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지금 다시 이렇게 또 으쌰으쌰 하면서 경제를 돌리고 있는 와중에 전 세계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만 좀 괜찮다고 한다고 합니다. 미국 밖에 이제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뭐 유럽이나 뭐 중국이나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진짜 별로 안 좋대요. 진짜 너무나 안 좋은데,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그거는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비트코인이 사상 최초로 8만 달러를 넘어섰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 와, 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이 암호화폐 규제 같은 것들을 싹 다 풀어버리겠다. 더 이렇게 또 낮춰버리고, 그리고 미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비트코인 같은 이런 암호화폐들을 이렇게 또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트럼프 자체로도 비트코인 같은 거 이렇게 또 많이 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비트코인이 미친 듯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트럼프가 당선이 된 뒤로 말이죠. 지금 이 트럼프가 이 대통령 권한을 다 이렇게 또 이양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 뒤로부터는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또 바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비트코인에 관해서는 뭐 규제 같은 거 많이 이렇게 또 풀어버려가지고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에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한 그 기업이 있죠.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 기업의 주가는 지금 계속해가지고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 CEO가 비트코인이 미래다라고 하면서 이 비트코인을 어마무시하게 계속 사서 모으고 있거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그때 비트코인이 15,000달러대까지인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비트코인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손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를 해서까지 그때도 막 비트코인을 막 사서 모았는데, 와, 그런데 지금 이 비트코인 가격을 본다고 하면은 8만 달러.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가 미래를 아주 기가 막히게 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비트코인은 지금 뭐 8만 달러가 지금 넘어서게 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이렇게 또 갈아치우게 되면서, 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이 비트코인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몇몇 전문가들은 이 트럼프가 있을 이 기간 동안에 4년 동안에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50만 달러까지 갈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그런 기세를 본다고 하면은 그거 진짜 실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